예,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배 의원입니다. 극한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무사 생還과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강력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했고 원전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해결료가 통제력을 상실한 채 노출되었습니다. 일본은 노출된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주입했고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해결료와 직접 닿아 12년 동안 130만 톤 이상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 오염수를 대한민국 국민과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0년 이상에 걸쳐 값싸고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나 핵 폐기물은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거나 핀란드 온칼로 핵 폐기물 시설처럼 땅속 깊이 보관시설 건설하여 오랜 시간 보관하는 것 외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알프스, 즉 다액종 제거 설비가 삼중 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배출 규제 기준 이하로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10억 원의 국민 혈세로 일본을 대신하여 오염수 안전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그토록 안전하다면 자국 내에서 먹는 물 또는 농업 용수와 산업 용수로 사용하거나 지구촌의 물 부족 국가에 수출할 것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하며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동아건설은 사고 직후 사과 광고와 함께 1,500억 원을 들여 성수대교를 전면 재건설하고 한강 교량의 전면 보수와 관리를 위해 100억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7년 후 대법원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유지 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 후 원인 파악 및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따르면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시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 융해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가수 역시 외부에서 유입된 염화물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돼 붕괴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자교만 아스팔트에 균열이 있고 정자교에만 염화칼슘을 뿌렸습니까? 정자교 사고 발생 후 김병욱 국회의원 주재로 정자교 붕괴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전문가는 받침이 없는 보도부 캔틸레버의 과다한 길이, 철근 겹 이음 유치 문제, 열화 현상과 철근 부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남시 정밀 안전 진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과도하고 길게 설치된 캔틸레버 보도부는 경험하지 못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 단면에 캔틸레버 전체를 장착하여 전조 증상 없이 순간적으로 파괴가 가능한 극히 취약한 구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다수 전문가는 캔틸레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러한 캔틸레버 구조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량과
수명 유지를 위해서 설계는 다양한 하중과 지진, 홍수,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내구성, 강도, 효율성 등을 고려한 건축 자재 및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적합성과 성능 및 지속 가능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에 맞는 완벽한 시공과 관리 감독, 준공 후 관리 주체의 철저한 유지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수대교 붕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다수 전문가의 의견은 교량의 유지 관리 미흡만으로 교량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자교 붕괴 사고는 성남시 공직자 수십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중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현직 시장과 부시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시행사인 LH, 설계사와 시공사 등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의 책임 소재가 유지관리 부실로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자교를 설계했던 사무기술단이 폐업했고 시공하였던 강규 고속이 다른 건설사에 합병됐다면 당연히 시행사인 LH가 성남 시민에 우선 사과하고 사고 대책반을 꾸려 성남시와 함께 사고 수습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어야 마땅함에도 LH는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LH의 공식 사과 요구와 함께 설계는 적합했는지, 시공은 완벽했는지, 감리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을 지나는 서영교, 임해교, 야탁교 등 17개 교량의 교도부, 보도부 전면 재시공을 위해 LH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정자교 붕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중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 최근 LH가 발주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전담보강근 미설치, 품질관리 미흡 등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의한 총체적 하자라고 밝혀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철근 누락 의혹 등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한 상황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무량판 구조 때문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지난해 1월 붕괴한 광주 하정 아이파크 역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똑같은 무량판 공법으로 건축하고 있는 대장지구 A10 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에서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과 특히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 나오실 거죠? 네, 앉아 계세요. 예,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시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우선 우리 성남시 비 피해 상황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장마 비에 현재 소소하게 265건의 비 피해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136건이 조치가 완료됐고요. 119건이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로 도로 파손, 보도 파손, 수목 전도 등이 되겠고요. 토사 유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해당됩니다. 물론 그 인사상의 피해나 큰 재산상의 피해는 없습니다만 향후 계속되는 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건 좀 다행으로 여겨지고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8호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2020년 12월 29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2021년 2월 9일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2022년 1월 13일 실시한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해서 역사 축소 한개소를 하고 사업 계획 변경과 함께 추가 수요 반영을 좀 현재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작년이죠. 10월 5일 서현 공공주택 지구 개발 계획과 개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 의거한 편익 반영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 지하철 8호선 2차 점검 에타 2차 점검 회의가 있었죠. 네, 6월 27일 저번 달에 있었습니다. PC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그 BC값은 지금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정확한 값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타 통과할 수 있어요? 네, 에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현재로서는 예타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의 예결특위에서 부시장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이 그 경제성 부족으로 자초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 KDI로부터 공문이나 구두로 전달받은 거 없느냐라고 질의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부시장께서는 그 일체 어떤 공문이나 구두로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부시장께 질의한 이후에 2개월 후에 에타 2차 점검이 있었어요. 그 2개월 동안 우리 부시장님 하신 일 뭐예요? 네, 지난 3월 달에 기획재정부 KDI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방문해서 예비 타당성 통과 및 추가 수요 반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과장이 방문했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3월 29일 날에 기획재정부 등 예비 타당성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연구원, 한국기술과학대 등 전문가 자문, 추가 수요 반영을 위한 2차 점검 회의 연기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부시장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거냐를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경제성 상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죠.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작년 12월 달에 관계 장관과 직접 만나서 예비 타당성 조사 관계를 요청했었고 시장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염원을 담은 12만 청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DI 등에 전달했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그 시민 12만 명 서명 받아갖고 기재부, 국토부, 뭐 KDI, 국회까지 그 전달한 거 그 은수미 시장 때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때 그 12만 명 서명은 다 받은 거, 그거 받은 거 다시 가서 재탕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그 판교 시민연합하고 그거 서명 받고 그거 다 하고 다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료 좀 떼어주세요. 부시장님 이거 지금 성남시 자료예요. 그 성남시 자료인데 그 미반영 사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타 산정 규정을 모르고 그 반영 요청했던 겁니까? KDI에?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그 예타를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요 부분을 좀 반영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축 허가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여건이 좀 될 수 있다면 NC소프트의 건축 허가가 좀 당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될 거라고 서로 양해가 된다면 이거를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반영 요청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8호선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 예비 타당성 그 조사가 사실은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철회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철회를 요청을 했고요. 신규로 다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시장님, 그 지금 답변이 한편 그 책임 회피성 반응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현재 2차 점검위에서 경제성을 평가한 것이고요. 네, 다음 단계로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성 평가를 합니다. 네, 예, 그런 정책성 후에 평가입니다. 예, 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플러스 정체성을 네, 예. 종합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AHP 값이 0.5 이상이면 에타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H 계산 시에 수도권 유형의 가중치는 그 경제성이 60에서 70%, 정체성이 30에서 40%. 근데 그 분과위원회 정책성 평가를 미리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성 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수도권의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획정부에서 제시하는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고, 분과위원회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보고서가 발견된 경우에 향후 재추진되는 예비 타당성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철회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성이 얼마나 됩니까? 예, 경제성은 60에서 70%를 좀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거는 가중치고요. 예, 예, 그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식값이 예, 예. 어느 정도 나와야지 가능하다는 얘기, 에타 통과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예, 보통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0.9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말이죠. 본의원 생각에 정책성 평가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장께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 정책성 평가를 뭐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시장께서는 정책적 평가는 사업 추진 여건, 사업 효과를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응 반응을 마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지역 국회 의원들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뭐 국회의원들이 문제네요 지금. 예? 정책성 평가하는데 국회의원들 그 이후에 뭐 국회의원들이 답변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놓고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그 답변이 그게 뭡니까? 예? 이 정책성 평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제일 큰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뭐 어떤 액션들이 나온 걸 본 의원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에서 얼굴 한번 못 보고 말이에요. 예? 의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축하를 빙자로 해서 현수막이나 붙이고 숟가락이나 얹고 말이에요. 알겠고요. 부시장님, 그 네. 철회 후 재추진, 하고 탈락할 경우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탈락을 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혹은 그 여건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노선으로 재기획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회 후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교 모란역 연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야 모두에 공약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 8호선 판교 모란 연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자리 좀 떼주세요. 예, 부시장님, 최근 가장 핫한 뉴스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KDI가 예태까지 마무리했는데 민간업체 용역 결과가 KDI 예타 통관을 제치고 종점이 바뀌었어요. 이런 언론 보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요. 성남시가 8호선 판교모란 연장 관련하여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한 0.9 나왔습니다. 성남시도 이 민간업체 용역 결과를 적용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거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8호선을 철회 예비 타당성 조사 철회를 한 것을 다시 복구해서 요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양평 그 1조 8천억짜리도 잠깐만 한마디에 취소가 됐는데 우리가 조사한 그 민간 용역업체가 조사한 것으로 종점도 바뀌고 그럼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한 비식값이 0.9 정도 나왔어요. 그거 좀 반영해달라고 요거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글쎄, 이 상황이 그 상황과 같은지는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님 성남시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도 답답한 마음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추진해왔던 지하철 8호선 판교 모란역 연장 사업 예타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성남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점 성남 시의원으로서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모란역 연장 사업을 공약하겠습니다. 그동안 8호선 연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삼평동 641번지와 백현 마이스 재정을 활용하고자 성남시 철도 건설 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종 심의와 용역 예산 확보, 성남시와 판교 시민연합과 함께 전 시민 서명 운동에 앞장서 약 12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판교 시민연합과 공조하여 20대 대선 후보들이 8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지를 통해 8호선 연장 사업 예타를 철회하고 재추진하겠다는 성남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8호선 재추진 의지를 존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습니다. 이번 예타 실패를 거울 삼아 8호선 연장을 위해 더욱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호선 연장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으로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병원과 체결한 MOU 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병원과 MOU는 총 4차례 체결됐습니다. 2015년 MOU는 첨단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과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나누어 체결하였습니다. 1, 2차 MOU와 3차 MOU에 있어서 차이점은 현 보건소 부지 매각 방법으로 수의 매각에서 공개 매각으로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장께서 보건소 이전 재검토 지시했고 재검토 지시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난 작년입니다. 12월 간부회의시에 분당구 보건소 이전 부지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2020년부터 진행된 토지 매입이 저조하게 진행돼서 토지 매입 완료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장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검토하게 된 바 있고요. 이 검토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검토 내용을 보면 현 보건소 신축 결정 이후로 토지 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 접근성, 토지 매입 불확실성과 행정 절차 단축 등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본 의원이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에 대한 반론입니다. 성남시가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차병원이 경찰서 부지를 포함한 기존 부지 전체의 10%를 기부 체납하고 추가로 분당보건소 이전 예정 부지 중 야탑동 156-2번지 1258평을 예입해 성남시에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말에 경찰서 부지를 포함한 기존 부지의 10%는 정확한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200억 이상 추정이 되고요. 기부 체납으로 이러한 기부 체납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230억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230억 예산 절감 문제는 부지 매입 불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야탑동 641번지 일대에 그 토지 시장님, 예. 계산법이 뭐 그래요. 자꾸 시간 가는데. 차병원에서 기부 체납하는 돈으로 MOU에 따라서 그 돈으로 보건소 이전 부지 매입하는 건데 무슨 예산 절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오히려 이게 예산 절감에 예산 탕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질이가 아니라 한번 이게 보건소 이전 문제 놓고 이게 끝장 토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탕감입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접근성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대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자리 좀 떼어보세요. 현재 보건소까지 352m,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전 부지까지가 610m, 도보로 9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보로 4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보건소 이전 계획을 취소할 정도로 만큼 차이가 큰 겁니까? 네,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과 9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분 정도면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적게 걷는 것이 접근성이 훨씬 나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도보로 따지자면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현 보건소 쪽보다 이전 부지 쪽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도보 이용자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도 있고 승용차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뭐 교통 수단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또 띄워놓은 지도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리 좀 떼어보세요. 그렇다면 야탑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김은혜, 박강순 의장 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보건소 이전 공약한 거네요.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화면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다 헛고용한 거 아니에요? 헛발질을 한 거 아니에요? 공약 남발하고. 좀 띄워주세요.
토지 매입의 불확실성입니다. 보건소에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수용재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명령으로 특정 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입니다. 한마디로 공익을 위해 강제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왜 토지 수용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단축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토지 수용에 대해 들어가는 절차,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체를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것,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공고나 고시 등이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이용해서 짓는 것이 여러모로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행정 절차가 단축되는 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 좀 사업기간 떼어주세요. 단축입니다. 예. 이게 성남시 자료입니다. 분당 보건소에서 이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1년 앞당겨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저한테. 됐고요. 부시장님, 차병원이 야탑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 미천 파급 효과에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시에서 분석한 건 없고 차병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그 2009년입니다. 자체 그 차병원에서 분석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방문 인원들은 연인원 219만 명이 온다고 돼 있고요. 경제적 효과로는 6,400억 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연간 내원 인원만 220만 명이에요. 자리 좀 떼주세요. 의원은 2019년도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표와 같이 생산 유발 효과 1조 7,544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8,611억, 고용 유발 효과 12,470명, 취업 유발 효과 14,917명이 기대되며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네, 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면서까지 보건소 신축 고집하셔야겠습니까? 보건소 신축과 뭐 제 생각입니다만 메디클러스터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메디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과는 사실 관련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보건소 부지가 없어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분당 경찰서 옛 부지를 충분히 얻었고요. 또 하나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미 용적률을 상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현재 마련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 부지가 없다고 해서 차병원이 줄기세포 메디클러스를 못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알받게 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데 부시장님, 이건 소신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수년에 걸쳐 애타까지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취소한 국토부도 큰 문제지만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부지 매입이 33% 이상 진행된 분당 보건소 이전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성남시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분당 보건소 이전 사업은 한국은행 2019년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 1조 7,544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8,611억, 고용 유발 효과 12,470명, 취업 유발 효과 14,917명으로 성남시에 미치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최소 7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보건소 부지를 공개 매각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성남시 자주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한 야탑동 621번지 1원 1만여 평의 분당 보건소와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성남시 자산가치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반면 분당 보건소 이전 사업 취소는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와 15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업무 협약 파기에 따른 대외 신뢰도 추락, 보건소 신축 공사 기간에 임시청사 확보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 폭주가 예상되며 차병원과의 업무 협약 파기와 설계 용역 취소에 따른 용역사와 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분당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하여 15년 동안 진행해오던 사업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주민보고회라도 열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타당성 검토도 없이 실국장들을 들러리로 세워 단지 접근성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 탕진을 예산 절감이라고 시민을 호도하며 손바닥 뒤엎듯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진 시장은 분당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과연 무엇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현 110번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공공주택지구 현재까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현 공공택지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 지정을 제안해서 2019년 5월 3일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해 7월 31일 서현동 주민들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이 2022년 8월 29일 주민 원고가 소치화해서 소치화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국토교통부 장관 LH 시장을 만나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학교 과밀 등 교통 환경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와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서현 지구는 철회가 그래서 불가하다고 지금 현재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추진하겠다는 얘기네요. 사업 시행자가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 주민대책위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3심에서 주민들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로 원고가 패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서현 범대의 활동 사진과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 같이 틀어주세요.
네, 보신 바와 같이 그동안 서현동 일대 주민들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리를 위해 눈물 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9년 국토부가 서현 110번지 지구 지정 이후 서현동 주민들은 쌈짓돈 털고 시간 쪼개서 반대 활동을 하다 소송 패소로 인해 결국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 폭탄까지 맞으며 토지주들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민들은 대법원 상고를 취하면서 경인일보를 통해 소치와 무관하게 성남 서현지구 지정 취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구 지정 취소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국토부와의 모든 싸움은 주민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서현 110번지 철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운영은 운명을 신상진 시장님과 분당가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님께 넘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리 좀 떼주세요. 신상진 시장,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홍보수석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모두 서현 110번지 전면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장님, 네, 이분들 이 공약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약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부시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어찌됐든 현재 상황이 주민들만 생고생하고 천문학적 소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현 110번지 대책은 뭡니까?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 비용 청구 자제를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공익 사업을 공익적인 그 요구 또 공익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장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차담회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소송 비용 미청구 방안을 계속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원해서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토지주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주 반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토지주들은 우리 성남 시민이 아닙니까? 알겠고요. 부시장님, 현 대통령 공약이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기재부 예때까지 통과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 한마디에 취소됐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비하면 서양 공공주택 사업을 취소하기가 더 쉬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중앙부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답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요, 저도 부시장님. 예. 그래도 한번 취소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현재 국토부나 LH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2019년 국토부가 지정한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철회가 마땅하지만 애초부터 철회될 확률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예상했음에도 서현동을 지역구로 포함한 정치인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금까지 공식 사과나 입장문 하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토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공주택 건립을 강행한다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철회를 공약했던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신상진 시장은
주민을 기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책임을 통감하고 각자의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서현동 주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성남시장 등 여야 정치인들은 지하철 8호선 판교 모란역 연장, 판교 서현, 분당 5포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성남 도시철도 트램, 백현 마이스 추진 및 역사 신설, 수강선 야탑 도천 역사 신설,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7회, 분당 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성남시의 굵직굵직한 현안과 주민 수건 사업을 앞다퉈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본인의 당선만을 위해 빈 공약만 남발하고 본인의 출세만을 위해 먹튀한 정치인은 누구인지, 선거 때만 얼굴 몇 번 비추고 공약 이행이나 지역 민원은 뒤로 한 채 본인의 정치적 야영만을 쫓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을 남발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약을 파기하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두 눈 부릅뜨고 철저히 감시할 때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철저한 공약 이행과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로 성남시 100년 대계를 새롭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